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지은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는 27살 탈북 여성이에요. 북한에서 20대 초반에 고위 간부 전용 비서로 발탁되어 정확히 4년 2개월 동안 그 지옥 같은 세계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곳에서 매일 밤마다 반복되던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 비밀 파티의 실체를 처음으로 그리고 최대한 솔직하고 자세하게 모두 털어놓으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나 과장된 드라마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몸으로 겪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꼈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이야기예요. 지금도 가끔 밤에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잠을 설치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날이 많아요.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이 떨려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 상층부의 진짜 얼굴을,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북한에서 저는 평양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뒤 중앙당 조직부에서 특별 선발이라는 이름으로 뽑혔어요. 선발 기준은 엄청나게 까다로웠습니다. 키 168cm 이상, 얼굴 점수 95점 이상, 몸매 점수까지 합쳐서 97점 이상, 그리고 충성심 테스트를 3단계나 통과해야 했어요. 그 테스트에는 가족 배경 조사부터 심리 테스트, 심지어 신체 검사까지 포함됐죠. 특히 처녀성 검사와 전신 건강검진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걸 통과해야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영광이라고 믿었어요. 고위 간부들의 비서가 되면 가족도 평양 최고구역인 중구역이나 보통강구역으로 이사가고 자신도 최고급 아파트와 매달 2배 이상의 식량 배금, 게다가 해외에서 밀수된 화장품, 명품 옷, 심지어 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변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저도 처음엔 가슴이 벅찼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입사 오리엔테이션에서 밤 10시 이후 호출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완벽하게 준비하라는 지침이 떨어졌거든요. 준비라는 게 단순한 서류 정리나 차 한 잔 타는 게 아니었어요. 화장은 물론이고 머리 스타일, 드레스, 속옷 색깔과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갖춰야 했고 심지어 사용하는 향수 종류까지 그날 호출하는 간부의 취향에 미리 맞춰 지정되어 있었어요. 간부님들이 좋아하는 향은 달콤한 바닐라 계열이야. 너무 강하지 않게 은은하게 뿌려라는 식으로 세세하게 교육받았죠. 처음 호출이 온 건 입사한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밤이었어요. 오후 9시 50분 비서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늘 밤 11시 만경대 별장으로 와라. 3호 차량이 데리러 간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해서 거부의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저는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거부하면 바로 반동분자로 찍혀 가족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걸 알았죠. 떨리는 손으로 화장을 고치고 미리 준비된 얇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나갔어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평양 외곽 산속 깊숙이 숨겨진 거대한 별장이었어요. 철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네온사인처럼 밝은 조명과 서양식 정원, 그리고 이미 도착해 있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아름다운 여성들 15명이었어요. 모두 저처럼 특별 선발된 비서들이었죠. 서로 눈인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날 처음 만난 간부는 중앙당 부부장급이었어요. 50대 후반 군복을 입은 체격 좋은 남자였는데 제 손을 잡으며 오늘부터 내가 내 특별 비서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따뜻하면서도 무겁고 소유욕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파티는 정확히 11시 반에 시작됐어요.
별장 안대형 홀은 마치 남한 고급 호텔 세트장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이고 진짜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는 몸을 부드럽게 감싸줬고 벽에는 금박으로 된 김일성 주석 초상화가 걸려 있었지만 그 아래로 흐르는 음악은 놀랍게도 밀수된 남한 아이돌 노래였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와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심지어 아이브나 뉴진스 노래까지 번갈아 나오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프랑스산 샴페인과 보르도 와인, 스카치 위스키, 최고급 스위스 초콜릿, 그리고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신선한 딸기, 망고, 키위, 블루베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간부들은 이미 소파에 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고 우리 20대 비서들은 그들 사이를 오가며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달콤한 향수 냄새와 술 냄새, 그리고 점점 달아오르는 남자들의 체온과 땀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특별 서비스라는 게 뭔지 뼈저리게 알았어요. 한 간부가 제 손을 잡아 끌며 지은아, 오늘은 네가 내 파트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의 손은 뜨거웠고 제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음악이 점점 느린 곡으로 바뀌면서 그의 몸이 제 몸에 완전히 밀착됐습니다. 숨결이 제 귀에 직접 닿을 정도로 가까웠고 그의 가슴이 제 가슴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주변을 슬쩍 보니 다른 비서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여자는 간부의 무릎 위에 앉아 그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하고 있었고 어떤 여자는 귓가에 속삭이며 애교를 부리고 있었어요.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간부의 손이 제 등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얇은 옷 위로 스치며 내려갈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거부하면 바로 반동분자로 몰려 가족이 농촌으로 쫓겨나거나 최악의 경우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소 지으며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의 손길은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압도적이고 무서웠습니다. 그게 제 파티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매일 밤이 거의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오후 10시가 넘으면 호출이 옵니다. 때로는 오늘은 2호 별장, 때로는 3호 별장, 심지어 청류산 별장이나 신천 초대소까지 장소가 매번 바뀌었어요. 별장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실내 수영장이 있어서 얇은 비키니 비슷한 수영복을 입혀서 수영을 시키는 파티였고 물속에서 간부들이 우리를 번갈아 안아올리며 장난을 치고 키스하고 만지는 시간이 길었어요. 물이 차가워서 몸이 떨렸지만 웃으면서 간부님, 더 가까이 와주세요라고 말해야 했죠. 또 다른 별장은 카지노처럼 꾸며져 있어서 테이블 게임을 하며 간부들이 돈 대신 우리를 걸고 내기를 하는 곳이었어요. 포커나 바카라를 하면서 지는 쪽이 그날 밤 특별 서비스를 더 해야 하는 규칙이었죠. 저는 몇 번이나 그런 게임의 상품이 됐어요. 웃으면서 카드를 돌리고 술을 따라주고 패를 져도 오늘은 제가 져서 기쁘네요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점점 그 세계에 익숙해졌습니다. 화장하는 법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입술은 더 붉고 도톰하게 립글로스로 강조하고 눈은 더 짙고 찍혀올린 스모키 메이크업, 그리고 간부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바닐라나 플로럴 향수를 목과 손목은 물론 허벅지 안쪽, 가슴골, 심지어 귓불 뒤까지 꼼꼼히 뿌리는 법을 배웠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점점 낯설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입사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최고 2급 간부 3명이 모인 특별 파티였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어두컴컴했고 오직 붉은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음악은 북한 혁명가요와 남한 트로트가 번갈아 나왔습니다. 한 간부가 마이크를 잡고 오늘은 진짜 제대로 놀아보자라고 외치며 우리를 원안에 세웠어요. 그러고는 가장 예쁜 자세로 가장 도발적으로 춤을 춰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한 명씩 중앙으로 나가서 춤을 추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치마가 너무 짧아서 다리가 거의 다 드러났지만 웃으면서 허리를 흔들고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몸을 휘감고 엉덩이를 살짝 흔들어야 했어요. 한 간부가 제 손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더니 귀에 대고 너 오늘 밤 내 방으로 와라. 특별히 기다리고 있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주변 여자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질투와 두려움 그리고 미묘한 적대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누군가는 나중에 복수라도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간부의 개인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방 안은 향초 냄새가 진동했고 침대는 남한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커다란 킹사이즈의 실크 시트가 깔려 있었어요. 그는 제게 최고급 프랑스 와인을 따라주며 너는 정말 특별하다.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예쁘고 더 순종적이고 더 감각적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쓰다듬고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점점 내려갔어요. 손끝이 5단으로 스며들 때마다 저는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부하면 다음날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그의 숨결이 점점 거칠어지고 몸이 제 몸을 압박해. 올 때마다 북한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평등과 혁명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이런 사치와 욕망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이후 파티는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날은 간부들이 우리를 데리고 비밀 영화 상영회를 열었어요. 남한에서 밀수된 최신 로맨스 드라마나 에로틱한 영화를 틀어놓고 키스 장면이나 배드신이 나오면 우리에게 화면 그대로 따라 해라라고 시켰습니다. 화면 속 남녀가 포옹하는 장면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간부들의 손이 우리 허리를 더 세게 끌어안고 입술을 탐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복권 추첨이라는 걸 했습니다. 추첨에 걸린 상품은 해외 명품 가방이나 보석이었지만 대신 오늘 밤 특별 서비스를 해야 했어요. 저는 한번 그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날 밤 2명의 간부가 저를 사이에 두고 앉아서 번갈아 가며 제 몸을 만졌어요. 한 사람은 어깨와 등을, 다른 사람은 허벅지와 다리를 쓰다듬으며 오늘은 내가 우리 둘의 여왕이야. 마음껏 즐겨라고 속삭였습니다. 손길은 표면적으로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강한 소유욕과 욕망으로 번뜩였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좋아요, 간부님들.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말해야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울고 있었지만 표정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파티의 더 어두운 면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비서 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임무 수행이라는 말만 남기고요.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한 간부가 다른 간부에게 질투해서 재교육 캠프로 끌려갔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친구는 임신 사실이 발각되자 가족 전체가 순식간에 농촌으로 쫓겨났고 그녀 자신은 반동 혐의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실수 한 번이 모든 걸 끝장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파티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11시 호출은 어김없이 왔고 저는 또다시 화장을 고치고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연습하며 별장으로 향했어요. 때로는 피곤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거울 앞에서 다시 웃는 법을 수십 번 연습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간부가 저를 특별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이었는데 다른 간부들과 달리 말투가 부드럽고 눈빛이 상대적으로 따뜻했어요. 지은아, 너만 보면 나만 드라마 여주인공이 생각난다. 그 눈빛, 그 미소 몸짓 다 완벽해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날 밤 그는 저를 자신의 별장으로 데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그 후에 몸을 요구했지만 적어도 폭력적이거나 잔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제게 밀수된 나만 화장품 세트와 향수를 선물로 주었고 너만 있으면 이 지옥 같은 곳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살다가는 언젠가 사라지거나 미쳐버릴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1년 넘게 기회를 엿봤습니다. 파티가 끝난 새벽, 간부들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조금씩 정보를 모았어요. 중국 국경 근처 브로커 연락처, 탈북 루트, 필요한 달러 금액까지. 마지막 파티 날, 저는 일부러 더 예쁘고 도발적으로 차려입고 갔습니다. 그날은 최고위 간부들이 모인 대규모 파티였어요. 음악이 크게 울리고 모두가 술에 취해 있었죠. 저는 한 간부의 무릎에 앉아 웃으면서 술을 따라주다가 몰래 그의 지갑에서 달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미소는 지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 4시 모두가 골아떨어진 사이에 별장을 빠져나왔어요. 중국 국경을 넘는 여정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추위와 굶주림, 브로커의 협박, 중국 공안에 추적하지만 그 4년 2개월 동안의 파티 생활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매일 밤 몸과 마음을 팔아야 했던 그 시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끈기와 냉철함을 주었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TV나 뉴스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고위 간부들은 낮에는 혁명가를 외치고 주체사상을 설교하지만 밤에는 우리 같은 20대 여성들을 불러서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채우죠. 그 파티는 단순한 술자리나 유흥이 아니었어요. 권력과 사치와 성적 욕망과 공포가 뒤섞인 북한 상층부의 가장 추악하고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든 걸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밤마다 그 별장의 불빛과 간부들의 손길, 음악 소리, 향수 냄새, 그리고 억지로 지어야 했던 미소가 꿈에 나와요. 가끔은 울면서 깨어나기도 해요.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고 북한에서 아직도 매일 밤 그런 파티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언젠가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